상제님 이야기 6번.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시작하시다. 네, 드디어 천지공사가 시작됩니다. 5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상제님께서 3년 동안 주유천하하시고 어디로 가셨죠? 네, 시루산으로 가셔서 공부를 하십니다. 그 다음은요. 네, 대원사에서 49일 동안 불음불식 하시면서 천지신명을 심판하시고 천지대도를 여시죠. 대원사의 공사도 천지공사라고도 할 수 있지만요. 본격적으로 천지공사라는 대목은 상제님 본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상제님께서 1901년부터 1909년까지 천지공사를 하시는데요. 일단 본댁의 갱망리에 오셔서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901년 겨울에 9일 동안 천지공사를 시작하십니다. 겨울이었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창문에 종이를 바르지 않으시고 부엌에 불을 지피지 않으시고 음식을 전폐하시고 9일 동안 천지공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천지공사란 무엇일까요? 천지공사란 상제님께서 후천을 여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상생으로 바꾸신 일을 말합니다. 이 노란색 글씨, 상생이란 글씨 보이시죠? 네, 상생이란 말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였는데요. 진심으로 상대를 잘되게 하려는 행복한 어울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외에도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더 잘 이해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으시면요.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언제든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후천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하는데요. 후천은요,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개념으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생이나 천지공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생소한 단어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길은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처럼 반복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천지공사라고 하면 많이 들으신 분일수록 당연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귀에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02년 명부공사. 네, 제일 먼저 하신 부분이 명부공사인데요. 명부공사에 대해서는 상세히 모르니까 정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고요. 처음 하신 공사라서 기본적인 것만 알 수 있게끔 해보려고 합니다. 상제님께서 인간 세계에 원한이 가득 차서 온 세상이 어지러워졌으니 명부공사가 끝나게 되면 온 세상 일이 해결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날마다 종이에 글을 쓰시고 그 종이를 불사르셨습니다. 명부공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명부가 어딘지 정도만 짚어주려고 합니다. 명부란 사람이 죽은 뒤에 심판을 받는 곳, 그러니까 저승에서 심판을 받긴 받는데 그 심판을 받는 곳을 명부라고 한다는 거죠. 저승에서 누구한테 심판을 받을까요? 네, 바로 명부시왕입니다. 네,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10왕, 10분의 왕이시죠. 명부시왕께 심판을 받습니다. 7분의 대왕께서 먼저 7일 동안씩 생전의 죄의 항목에 따라 심판을 하십니다. 얼마 동안요? 네, 7일씩 7분의 대왕이시니까 77은 49일. 그래서요, 돌아가신 분이 좀 더 나은 심판을 받거나 더 좋은 곳에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돌아가신 지 49일째 되는 날 49제를 지내는 후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너는 축생계로 가라. 너는 인간계로 가라. 근데 억울해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다른 3분의 대왕께 추가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르게 해석한 문헌들도 많은데요. 가장 공통적인 부분만 요약해 본 것입니다. 저승에서 심판받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학생들이 질문하면 추천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요,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권능, 재생, 중요한 천지공사 부분 등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단어를 익히는 게 좋겠다라는 내용을 먼저 추려서 하나씩 넣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1902년에 있었던 49일 정성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은 김영렬 정도 여동생이고요. 하운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상제님께서는 김영렬 여동생의 남편 이환구를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아내가 49일 동안 정성을 드릴 수 있는지 잘 상의하라. 49일의 정성이 필요하셨나 봅니다. 근데 49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7분의 대왕이 7일씩 심판받는 명북의 공사. 이 공사에 이 정성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연관성이 있다고 설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완구가 아내에게 이 말씀을 전하자 아내는 정성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상제님께서 재차 다짐을 받게 하신 뒤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아내는 날마다 머리를 빗고 목욕을 한 뒤, 우리가 치석 모실 때 하는 것처럼 정갈한 모습으로 정성을 드리는 거죠. 떡을 한 시루씩 쪄서 상제님 공사에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시루떡을 예로 알아볼까요? 먼저 재료는요. 물, 팥, 맵쌀, 소금, 밀가루, 설탕입니다. 근데 밀가루도 떡에 들어가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반죽을 해서 시루번으로 쓰이는 거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쌀을 6시간을 불린 다음에 간을 좀 합니다. 자, 이제 빻아야 되는데요. 옛날에 물레방아, 디딜방아, 연자방아 뭐 이런 것도 없으면 절구에 놓고 빻아야 합니다. 이렇게 빻은 걸 체에 내린 후에 설탕물을 주어서 다시 한번 체에 내립니다. 그리고 또 팥을 삶아야겠죠. 뜨거울 때 절구에 넣고 적당히 찧어서 질어지지 않게 쟁반에 펴둡니다. 이제 시루에 앉혀야겠죠. 시루에 팥고물을 고루 뿌린 다음에 맵쌀가루, 팥고물, 쌀가루, 팥고물, 쌀가루, 팥고물, 그리고 맨 위에 팥고물이 오게 앉힙니다. 그 다음에 여기 6번에 보이시죠? 밀가루로 솥과 시루 사이에 시루번을 이렇게 해서 김이 새지 않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고 20분 동안 더 찌면 떡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근데 조선시대에 보면 모든 일이 다 수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밥할 때도 키질부터 시작해서 찧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불떼기까지. 빨래할 때도 옷 이음새를 다 뜯어서 천으로 만들어서 빨고 다시 말려서 바느질을 해서 입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들었는데 떡 만드는 건 역시 그 이상으로 손이 많이 가고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힘든 과정을 매일같이 하다 보니까 괴로워하면서 저절로 불평이 나왔나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힘든 일을 할 때 불평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 나의 마음이나 각오를 다시 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차이가 나지만 나중에는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 김영렬 여동생도 각오를 다져야 되는데 불평하는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떡이 익지 않았습니다. 상제님께서 아시고 이완구를 불러서 분부를 내리십니다. 그대의 아내는 성심이 풀려 떡이 익지 않아 매우 걱정하고 있으니 내 앞에 와서 사과하게 하라. 나는 용서하고자 하나 신명들이 듣지 아니하는도다. 상제님께서 크게 꾸짖으시는 법은 거의 없으셨고 용서하거나 이해를 하시긴 하지만 신명들이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서 그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시는 경우가 있으셨습니다. 김영렬의 여동생이 신명께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상제님께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은 이 일이 신명의 일이 아니라 상제님이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인은 떡이 익지 않은 얘기를 누구한테도 하지 않았나 봅니다. 근데 갑자기 남편이 와서 얘기를 하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깜짝 놀라서 상제님께 가서 죄송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 다시 부엌에 가보니까 떡이 잘 익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깨달아서 한결같이 정성을 들여서 40굴 동안 마쳤습니다. 부인은 많은 감동을 받았을 거고요. 어찌 보면 상제님의 신성하심을 몸소 체험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는 정성이 부족함을 송구하게 여겼으나 상제님께서는 부인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대의 성심이 신명에 사무쳤다. 그 증거로 오색 체운이 있는 달을 보아라. 네, 오색 체운이 있는 달입니다. 그 당시 김영렬 여동생의 집터입니다. 집이 아니라 집터입니다. 이곳에 김영렬 여동생의 집이 있었다는 거고요. 근데 훈장 오색이 선생님께서는 안 보이시네요? 아마 이 집 뒤편에 계셨나 봅니다.
이번 PPT는 상제님 본댁에서의 공사하고 정성에 대해서였고요. 정성은 힘들고 어려움이 따른다. 그 어려움을 불평하면 아니야만 못하고 그로써 마음을 더 굳건히 가지면 그 일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 라는 교훈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